가족이 나에게 얼굴도 한 번 못 본 약혼녀를 정해줬다는 걸 알게 됐다. 어쩔 수 없이 귀국해 만나봐야 했다. 집 문턱도 못 밟았는데 친구를 끌고 클럽에 갔다. 내 미래 아내 좀 보러 가자. 클럽 안은 어두컴컴했다. 나는 친구를 끌며 살금살금 다가가 그녀 뒤를 지나가는 척했다. 아직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틈도 없이 그녀와 친구의 대화가 들려왔다. 요즘 뭔 시대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또 중매 결혼을 강요하시네. 얼굴 한 번 못 본 남자랑 결혼하라시다니. 집안도 성격도 얼굴도 모르는 상대에게 걔도 안 가겠다. 바로 그때 친구가 느릿느릿 내 사진을 그녀 눈앞에 내밀었다. 다시 생각해보고 말해. 약혼녀 백지우는 사진을 보고 분명히 굳었다. 그러고는 말투를 확 돌렸다. 걔한테 간다는 건 말도 안 돼. 걔가 뭔데? 임씨한테 시집갈 수 있다면. 백지우의 이 변신 속도에 같이 허리 숙여 엿듣고 있던 고자호는 참지 못하고 푹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내 사진을 뚫어지게 보던 백지우의 귀에도 닿았다. 고자호가 허둥지둥 입을 막았을 때는 백지우는 이미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려 고자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약간 놀란 듯했다. 고씨. 여기 왜 계세요? 고자호는 잠시 멍해졌지만 들킨 당혹감은 눈꽃만큼도 없고 오히려 백지우의 시선 속에서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이막은 손을 내리고 그녀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 여자 꼬시러 왔는데 안 되나? 고자호가 백지우와 말하는 사이 백지우가 아직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틈에 나는 조용히 몇 걸음 옆으로 이동해 이 처음 보는 약혼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눈매가 뚜렷하고 윤곽이 또렷하다. 이 얼굴 괜찮은데? 내 취향에 맞는다. 누가 당신 신경 쓰나요? 백지우는 어이없다는 듯 고자호를 힐끔 쳐다보고 시선을 돌려 몸을 돌리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를 관찰하고 있던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다시 굳었다. 내 약간 어색한 시선 속에서 멍하니 손에 든 핸드폰 속 내 사진을 보고 또 내 얼굴을 올려다보고 이걸 5번 정도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사진 속 남자라는 걸 깨달은 듯 했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인사해야겠다고 생각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백씨.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지우는 카운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보며 바보처럼 웃으며 말했다. 자기야. 나 찾으러 왔어. 처음 보는 사이에 갑자기 자기야라니? 그녀 이렇게 친근한 성격이었나? 내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켰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시 몰랐다. 다행히 고자호가 두어 걸음 만에 내와 백지우 사이로 끼어들어 마치 나를 집어삼킬 듯한 열렬한 시선을 막았다. 뭐 함부로 부르는 거야? 아직 아무것도 안 됐잖. 누가 당신 자기야야? 고자호는 곧바로 내 쪽을 바라보며 눈짓을 했다. 가자.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오랜만에 귀국했잖. 꼭 신나게 놀아보자고. 나는 의아했다. 놀자고. 여기 온 목적은 백지우 보러 온 거 아니었나?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갔다. 고자호는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인가? 나는 몰랐지만 그래도 조용히 그를 따라 클럽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냥 틈틈이 백지우를 몇 번 더 훔쳐봤을 뿐. 백지우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려다가 내 시선과 마주쳤을 때 왠지 숨이 막혀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옆 친구를 쳐다봤다. 그래서 아직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말이 들려왔다. 아버지가 찾아준 남자. 역시 수완이 좋네. 빠져들 것 같아. 어떡하지? 아니면 여러분 첫눈에 반한 거 믿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어. 나는 어이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녀를 몇 번 더 봤을 뿐인데 이게 정말 첫눈에 반하게 하는 수완인가? 백가와 임가는 집안이 맘먹고 최근 비즈니스 거래도 많이 늘었다. 게다가 백가 노야와 임가 노야가 젊었을 때부터 사이가 좋았기에 인척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고 양가 어른들이 손뼉을 치며 나와 백지우의 약혼을 정했다. 그리고 나와 백지우는 이 약혼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에 알게 된 두 당사자였다. 개인실에서 고자호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때? 미래 아내 만족해? 저런 꼴 보니 그녀는 너에게 만족한 모양이네. 좀 여자는 역시 얼굴 보고 판단하는구먼. 나는 고개를 숙여 웃었다. 생긴 건 확실히 괜찮더라. 성격도 좋아 보이고 다른 건 아직 모르겠지만 고자호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사실 말이야. 오늘 낮에 백지우가 약혼 소식을 알았을 때 백백부님과 큰 싸움을 했다더군. 소리치길 뭐만 하면 정략 결혼을 나한테 떠넘기지 마. 관심 없어. 그가 무슨 임가인지 알게 뭐야. 어쨌든 나는 안 결혼해. 꼭 시집 가고 싶으면 아버지가 직접 하셔. 너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야. 그럴 바엔 걔가 되겠어. 라며 백백부님은 몹시 화가 나서 당장 부녀의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다. 손을 쓰실 뻔했다고. 그런데 백지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엉덩이 치며 바로 나가버렸더라고. 나도 여러 경로로 알아내서 그녀가 오늘 밤 여기 올 거란 걸 알고 너를 데리고 잠깐 보러 가자고 생각했어? 막 와서 이런 변신 쇼를 보게 될 줄이야. 고자호는 또 한 모금 술을 마셨다. 아니면 너희 약혼이 정말 망할 줄 알았지? 말하고 있을 때 개인실에 노크 소리가 났다. 고자호는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아마 다른 친구들이랑 내 새끼 고양이가 온 모양이야. 남녀 몇 명이 개인실에 들어오자 나는 웃으며 일어났다. 그럼
난 먼저 갈게. 고자호가 붙잡았다. 남아서 같이 놀다 가지 않을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 막 귀국해서 집에도 할 일이 많아.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모습을 보고 고자호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개인실을 나서자마자 백지우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게 보였다. 고개 숙여 핸드폰을 보고 있는 뒷모습이었다. 나는 무심코 그녀 쪽으로 걸어갔고 실수로 그녀의 핸드폰 화면을 훔쳐봐 버렸다. 백지우와 백부의 채팅 화면이었다. 백지우, 멍멍, 백부. 물음표. 백지우는 어색하게 답장했다. 낮에는 좀 말이 심했어요. 인정해요. 말씀하신 정략결혼 받아들일게요. 임씨한테 시집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백부. 웃음. 이번엔 내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다행히 웃음소리가 크지 않아. 백부에게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유를 설명하느라 정신이 팔린 백지우는 듣지 못했다. 나는 보지 못한 척하고 조용히 그녀 옆으로 지나갔다. 어깨를 일부러 그녀 팔에 스쳤다. 그런데 1초도 안 돼. 내 손목이 그녀에게 잡혔다. 잠깐만요. 임씨.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기쁘게 다가왔다. 우연이네요. 이제 돌아가세요. 나는 웃었다. 살짝 손목을 그녀 손에서 빼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집에 갈 준비 중이에요. 백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럼 제가 바래다 드릴까요? 나는 쿨한 척했다. 괜찮아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나는 즉시 거절했고 백지우는 잠시 굳었다.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녀는 망설이며 내가 돌아서서 가려는 걸 보고 급히 내 옷자락을 잡으며 마치 애교 부리듯 말했다. 사실 그렇게 사양 안 하셔도 돼요. 아시잖아요. 우리 이미 약혼했는데 당신 미래 아내 될 거니까요. 아내한테 그렇게 사양할 필요 있어요? 글쎄요. 나는 고개를 들어 순진하게 백지우를 바라봤다. 백씨는 이 약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한테 가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돼요. 백지우는 바로 반박했다. 누가 그랬어요?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클럽 들어갈 때 마침 당신이 친구랑 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백지우는 억울해하며 말했다. 근데 제가 뒤에 다른 말도 했는데요. 나는 모르는 척하며 백지우의 말을 가로막았다. 뒤에는 클럽이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렸어요. 백지우는 급히 입을 열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고 눈살을 찌푸리며 매우 난처해 보였다. 그건 그냥 제가 무심코 한 말이에요. 어쨌든 전 이 결혼을 싫어하지 않아요. 임씨,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척하고 고개 숙여 핸드폰을 봤다. 다시 떠날 기세를 취했다. 됐어요. 백씨, 저 할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약혼 거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백지우는 급히 따라왔다. 전 무리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말씀드리지 마세요. 전 좋아요. 정말 좋아해요. 임씨,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약혼 파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울 거예요. 정말 울어버릴 거예요. 백지우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며 나를 차에 태웠다. 나는 창문을 내리고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사가 차를 멀리 몰고 간 후 나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엔 방금 고자호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백지우가 너랑 있는 거 봤는데 그 녀석의 잘생긴 얼굴에 현혹되지 마. 쉽게 넘어가게 하지 마. 나는 고개를 숙여 입가를 올리며 살짝 웃었다. 물론 알아. 얼굴 보고 반한 건 결국 오래가지 않아. 너무 쉽게 손에 넣은 건 소중히 여기기 어려운 법이지. 지금은 잠시 그녀를 붙잡아 두는 게 재미있어. 다음 날 고자호가 또 나를 불러냈다. 오랜만에 귀국했으니까 몇몇 친구들이 모이자고 시끄럽게 떠들어대서 나는 약속대로 카페에 갔다. 그런데 고자호가 말한 몇몇 친구라는 건 소우룡 딱 한 사람뿐이었다. 소우룡. 내 대학 동창이자 전 여친이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자호를 쳐다봤다. 고자호는 순진하게 손을 벌렸다. 어쩔 수 없지. 그 녀석이 정말 많이 줬어. 둘이 잘 이야기해. 난 간다. 나는 꽤 어이없었다. 보통 색정에 눈이 멀어 친구를 잊는다고 하는데 넌 돈으로 친구를 파는군. 그런데 고자호는 내가 책망할 틈도 주지 않고 이미 가방을 들고 그림자도 없이 달려나가 버렸다. 나와 소우룡은 마주 앉아 서로 쳐다보며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다. 소우룡은 이마를 긁으며 어색함을 깨려고 입을 열었다. 임묵. 사실 나 아직도 내가 좋아.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내가 커피를 접고 있던 손을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다시 시작해줄래? 나는 멈칫했고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예전에 그녀와 헤어진 이유가 떠올랐다. 엄마 말만 따르는 녀석. 큰일 작은일 모두 엄마가 그러셔에서 벗어나지 못함. 엄마가 그러셔서 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어. 막 손을 빼려는 순간 핸드폰에 고자호가 보낸 메시지가 왔다. 나는 그 틈에 손을 빼내 핸드폰을 열었다. 고자호. 나 나가서 뭘 봤는지 알아? 오른쪽 좀 봐봐. 나는 핸드폰을 집어넣고 소우룡의 시선 속에서 멍하니 오른쪽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카페 유리병 너머로 백지우가 똑바로 서 있는 게 보였다. 짙은 녹색 야구 모자를 쓰고 원망 가득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어색해졌다.
왠지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바람 현장을 들킨 듯한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내가 멍해 있는 걸 보고 소우룡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왔다. 저 사람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그녀는 갑자기 위기감을 느낀 듯 아무런 이유 없이 헐뜯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러셨는데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저 사람 꾸미는데 너무 화려해서 그런 유흥장에 있는 돈 많은 남자 꼬시려는 여자 같아서 한눈에 봐도 좋은 사람이 아니래. 묵무가 저 사람한텐 가까이 가지마. 나는 어이없었다. 지금도 엄마 얘기를 하다니 정말 조금도 안 변했네. 정신을 차리고 입꼬리를 올리며 밖에 백지우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그리고 돌아서 소우룡을 바라보며 웃음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소우룡,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건 옳다고 생각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미안한데 지금 난 내가 좋지 않아. 이 몇 마디 말 사이에 백지우는 카페로 뛰어들어와 굉장한 기세로 우리 테이블 옆에 섰다. 나는 얼굴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소우룡이 누군지 내게 따질 줄 알았더니 그녀는 그냥 나와 소우룡을 몇 번 번갈아 보더니 자기가 쓰고 있던 녹색 모자를 확 잡아떼고 부글부글 화가 난 얼굴로 내 옆에 쑤시고 앉았다. 그리고 테이블에서 물티슈 한 장을 꺼내 방금 소우룡이 잡았던 내 손을 끌어당겨 고개 숙여 닦기 시작했다. 끝까지 한마디도 없이 삐져있는 듯하면서도 주권을 선포하는 듯했다. 나에 대한 이렇게 친밀한 행동을 보고 소우룡은 초조한 어조로 말했다. 묵무가 그녀. 나는 웃으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소우룡,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 지나치게 집착해도 의미 없어. 그렇지 않아? 소우룡은 입술을 깨물고 마지막으로 화가 난 듯 손에 닿은 커피잔을 밀어내고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비로소 고개를 갸웃하며 턱을 괴고 곁에 있는 백지우를 바라봤다. 장난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백씨, 내 이 손. 그렇게 더럽진 않을 텐데 이대로 닥닥한 피부가 벗겨질 거야. 백지우는 손을 멈추고 작은 소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소우룡이라 부르면서 나한텐 백씨라 부르네. 그렇게 쌀쌀맞게 굴 필요야? 이것도 비교할 거야? 나는 웃으며 손을 빼내고 몸을 곧게 펴며 말했다. 그럼 백씨는 내가 뭐라고 부르면 쌀쌀맞지 않을 것 같아. 고쳐줄게. 백지우는 긴장하며 눈앞에 있던 내가 마신 커피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다. 여보, 나는 그녀의 어색함을 느꼈다. 한눈에 여보라 부르는 게 가장 쌀쌀맞지 않아. 나는 담담히 웃었다. 확실히 쌀쌀맞지 않네. 다만 좀 실례일 수도 있겠다. 여보, 나는 무심코 그 단어를 내뱉었다. 백지우는 내가 그녀를 부르는 줄 알고 기쁘게 눈을 크게 뜨고 응 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덧붙인 말을 들었다. 이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내 이름으로 부를게? 백지우. 어때? 백지우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다시 아까의 원망 가득한 얼굴로 돌아가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고개 숙여 물티슈를 만지작거리며 소우룡에 대해 물어봤다. 아까 그 사람 이름이 소우룡이야? 내 전 여자친구야?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거절했어. 다행이네. 백지우는 말했지만 분명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 숙여 물티슈를 보며 물티슈를 응시하며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지 몰랐다. 생각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입가를 올리며 바보처럼 웃고 귀가 점점 빨개지는 걸 보았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고 마치 내 존재를 잊은 듯했다. 히히. 자기야라 부르는 목소리 참 예쁘네. 손도 되게 부드러워 보여. 흐흐. 이 티슈. 그녀의 손을 닦았으니까 향기로워졌네. 가지고 가서 소중히 간직해야지. 나는 머릿속에 가 떠올랐다. 그녀 실수로 속마음을 다 말해버린 건가? 꽤 귀엽네. 백지우, 뭐라고 했어? 나는 때맞춰 소리를 냈다. 백지우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굳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깜짝 놀라서 그녀가 계속 대답하지 않으니 나는 순진하게 눈을 깜빡이며 다시 그녀를 불렀다. 백지우. 그러자 그녀가 목을 붙인 채 조금씩 내 쪽으로 돌아보았다. 이제는 귀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빨개지기 시작했다. 쑥스러워서 그녀는 최면을 거는 듯 손을 들어 내 눈앞에서 흔들었다. 임묵. 착하게. 아까 아무것도 못 들었어. 아무것도 못 들었어. 어쩜 더 귀여운 거지? 나는 웃으며 일어나서 그녀에게 사다리를 내줬다. 눈살을 찌푸리며 귀가 어두운 척했다. 아까 정말 아무 말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나 집에 갈게. 여기서 누구 만날 약속이야? 백지우는 바로 따라 일어섰다. 아니. 그냥 지나가던 중이야. 바래다 줄게.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문 밖으로 걸어갔다. 허리 숙여 가방을 짚는 순간 그녀가 정말 말한 대로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슬쩍슬쩍 방금 내 손을 닦았던 물티슈를 작게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겸사겸사 그 자리에 어울리는 녹색 모자는 쓰레기통에 바로 던져버렸다. 곧 그녀가 차를 몰아 내 집 아래에 세웠다.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백지우가 갑자기 탐색하듯 기침을 2번 했다. 요즘 날씨가 되게 건조하네. 아까 카페에서 커피 사는 걸 깜빡했네. 지금 목이 좀 말라서 물 좀 마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을까? 그녀는 약간 어색하게 앞을 응시하며 나를 보려 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고개 숙여 웃었다. 그럼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백지우가 좋아
라고 말했다. 내 집에 잠깐 들러서 물 좀 마셔도 돼. 나 시간 있으니까. 백지우는 기다리지 못하고 몸을 돌렸다. 나는 문득 그녀를 놀리고 싶어졌다. 그녀를 바라보며 순진하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백지우, 내가 말하려던 건 앞에 있는 교차로 편의점에서 물 사 먹을 수 있어. 멀지 않아. 100여 미터 정도 나가면 바로 보여. 미안한데 오늘 어른이 집에 계셔서 올라가서 물 마시라고 하긴 좀 곤란해. 백지우는 잠시 멍해졌다. 아 하고 짧게 대답하고 재빨리 다시 몸을 앞으로 돌렸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알았어. 가봐. 하지만 그녀의 점점 더 빨개지는 귓불은 그녀 마음속의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웃으며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의 입을 통해 알게 됐다. 내일 우리는 백가에 초대받았고 겸사겸사 양가 어른이 함께 나와 백지우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그들은 내가 백지우를 아직 못 만났다고 생각했고 내 속마음을 몰랐으며 한사코 소란 피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석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카드를 정지하겠다고 했다. 내 생활비를 생각하면 솔직히 이건 꽤나 위협적이었다. 어쩔 수 없지. 다음날 이른 아침 얌전히 그들을 따라 백가로 갔다. 차에서 내린 후 나는 눈앞에서 부모님이 살짝 이야기하는 걸 봤다. 아빠, 약혼 이야기 좀 하려는 건데 이렇게 일찍 오는 게 괜찮은 건가? 엄마는 싫다는 듯 아빠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네. 백부인과 이야기해뒀어. 일찍 와서 나중에 우리 늙은이들은 핑계 대고 나가서 두 아이들만 하루 종일 남겨두는 거야. 정을 쌓게 하려고. 아빠는 끄덕끄덕했다. 아, 여보가 선견지명이 있네. 나는 어이없었다.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게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이게 맞아? 하지만 그들은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고 백지우의 부모님도 노골적으로 나섰다. 백가 별장에 들어서자마자 백모님이 내 손을 끌고 만족스럽게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그리고 백부님께 눈짓을 하셨다. 아이고, 저 여석방에서 뭐 하느라고 꾸물거리는 거야? 집에 손님 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다니. 막 일어나서 차리지 못한 건가? 빨리 불러서 재촉해. 백부님은 싫은 척하셨다. 싫어. 저 녀석 보기만 해도 화가 나. 내가 직접 불러. 그러자 백모님은 바로 내 쪽을 바라보며 화제를 돌렸다. 그럼 무가 아줌마가 부탁해도 될까? 너희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떠날 수가 없군.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시험 삼아 옆에 부모님을 쳐다봤다. 부모님은 바로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보셨다. 끝내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으셨다. 엄마는 하얀 벽을 보시며 진심으로 감탄하셨다. 아이고, 이 벽 참 좋네. 이 벽은 정말 벽답네. 아빠도 창밖을 보셨다. 그리고 마당에 저 나무도 정말 나무답구먼. 나는 어이없었다. 허허, 집도 참 집다워. 너희들 정말 인재들이다. 어쩔 수 없지? 나는 조용히 백모님께 대답하고 2층 백지우의 방으로 걸어갔다. 발끝이 계단에 닿자마자 양가 어른들은 눈을 마주치고 핑계조차 말하지 않은 채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해져서 돌아서 그들이 꼭꼭 닫아버린 문을 바라봤다. 몇 초 후 어이없어 웃었다. 그분들 너무 성급하시잖아. 뭐 됐어. 일단 백지우가 뭐 하는지 보러 가자. 2층 백지우의 방에 도착해 나는 문 밖에 서서 손을 올려 노크하려 했다. 하지만 문은 잠기지 않은 모양이었고 손이 닿기도 전에 마치 센서에 반응한 듯 저절로 크게 열렸다. 그리고 백지우는 마침 문에 등을 대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머리 스타일은 흐트러지고 약간 늘어져 보였고 막 일어난 모양이었다. 그녀는 고개 숙여 노트북을 무릎 위에 놓고 타닥타닥 치고 있었다. 뭘 하는지 몰랐다. 핸드폰은 옆에 던져져 있었고 친구와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다. 문이 열린 걸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야 했다. 솔직히 말해서 김묵 가날 가지고 노는 게 아닌가 의심돼. 그날 클럽에서 만난 후에 내 마음은 분명히 전했는데 그는 항상 그걸 타지 동의도 안 하고 분명히 거절도 안 해. 속은 기분이 들어 전화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좀 자존심 있게 굴어. 그 녀석 얼굴이 좀 잘생긴 거 말고 뭐가 있어? 약혼 타기하면 뭐 어때? 내 말 들어. 일단 한번 타기해봐. 그가 당황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백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결심한 듯 했다. 그래. 그 녀석의 인묵이 얼마나 잘생겼다고? 내가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와 결혼해야 하나? 날 가지고 논다고? 붙잡아 둔단 말이지? 나 백지우 오늘 여기에 말을 남긴다. 백지우는 말하면서 노트북을 닫아 옆에 놓고 핸드폰을 들고 일어섰다. 뭘 하려는지 몰랐다. 그저 돌아선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바로 입가를 올리며 그녀를 향해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녀는 순간 그 자리에 굳었다. 몸을 뻣뻣하게 하고 한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핸드폰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뭘 남긴다니? 뭘 여기에 남긴다는 거야? 야. 끊겼어. 말 좀 해봐. 백지우는 매우 어색해했다. 그녀는 당황해 시선을 돌리고 나를 보지 못한 척하며 다시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서야 핸드폰을 들어 아내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다만 어조는 약간 쩔쩔매는 듯했다. 아, 다니, 끊긴 거 아니야.
오늘 나 백지유 말을 여기에 남긴다. 임묵은 정말 잘생겼어. 나는 그에게 첫눈에 반한 거야. 무조건 그와 결혼할 거야. 그가 날 어떻게 붙잡든 상관없어. 걔 취급해도 좋아. 나는 그래도 좋아. 만약 내가 계속 내 말을 방해하고 우리 관계를 망치려 한다면 더 이상 너 같은 친구 없다. 이야기 끝. 할 일 있어? 끈을게. 상대방은 로 가득했을 것이다. 말을 마치고 백지우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일어나 돌아섰다. 그리고서야 내가 온 걸 알았다는 듯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 임묵. 여기 왜 있어? 언제 왔어? 아무도 말 안 해줬네? 내가 오늘 온다는 걸 알았더라면 꼭 일찍 마중 나갔을 텐데 내가 직접 오다니 정말 힘들었겠다. 그녀의 변신 속도는 꽤나 능숙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연기에 맞춰야 했다. 나는 웃으며 괜찮아. 부모님과 함께 왔어. 백부님, 백백모님도 계셨. 너 아마 막 일어나서 차리지 못한 모양이어서 나를 보내서 부르게 하셨어. 백부님, 백모님께서 오늘 우리가 온다고 말씀 안 하셨어? 내가 스스로 화제를 돌린 걸 보고 백지우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머리를 극적이며 내 앞으로 걸어왔다. 없어. 그럼 빨리 가자. 내 부모님 기다리게 하지 말고. 곧 나와 백지우는 함께 1층 거실로 돌아왔다. 당연하게도 거긴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백지우의 당황스러운 시선 속에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그래서 백지우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잠깐만 기다려. 자기는 한쪽으로 물러나 부모님께 따지는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곧 연결됐다. 백지우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 급히 물었다. 임묵이 왔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백모님의 목소리가 느릿느릿 전화에서 흘러나왔다. 어떻게 말해? 지난번에 내 앞에서 약혼 얘기 좀 했다고. 너는 아빠랑 절교하겠다더니 미리 말했더니 너 바로 도망가 버리지 않겠어? 내 계획에 조금의 차질도 용납 못해. 너랑 무기는 오늘 꼭 만나야 해. 백지우는 잠시 어이없어 했다. 바로 설명하지도 않고 계속 캐물었다. 그럼 지금은 그를 만나는데 당신들은 어디야? 백모님이 얼버무렸다. 우리는 우리 집과 임사와의 공동 프로젝트가 문제가 좀 생겨서 아래 사람들이 처리 못해서 우리가 먼저 무기 부모님과 회사에 가서 처리하러 왔어. 갑작스러운 일이야. 어쨌든 젊은이들끼리 만나는데 우리가 항상 곁에 앉아있으면 불편할 테니까 마침 좋은 기회니 둘이 집에서 잘 지내봐. 우리는 저녁에 돌아올게. 백모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부님 목소리도 들려왔다. 이 녀석아, 경고하는데 오늘 꼭 무기 잘 챙겨. 감히 그를 내팽개치고 혼자 도망쳐 오기만 해봐. 죽여버릴 줄 알아. 백지우는 어이없어 이마를 주무르며 아빠, 제가 말했잖아요. 약혼 받아들인다고. 임묵과 결혼하는 게 정말 좋다고. 백부님이 그녀를 가로막으셨다. 누가 내 거짓말을 믿어. 발바닥으로 생각해도 알겠다. 내가 그런 말 하는 건 시간 끌려고 나랑 내 엄마를 속이려는 거지. 그리고 또 기회를 봐서 이 혼사를 망치려는 거야. 내 그 작은 꾀가 다 보인다고. 됐다. 무기를 내버려 두지 마. 빨리 그와 이야기해. 끊는다. 백지우는 어이없어 했다. 누가 발바닥으로 생각하래요?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다. 뚜뚜뚜. 백지우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살며시 시선을 돌려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다. 백지우는 핸드폰을 집어넣고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내 곁에 다가와 앉았다. 넓은 거실에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 그녀는 긴장한 듯 보였다. 공동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생겨서 다들 회사에 가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몇 분 후 백지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바라봤다. 임묵, 말해줄 수 있어? 우리 약혼에 대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녀는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속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듯 했다. 내가 돌아서 그녀의 눈을 바라봤을 때 순간 그녀가 이렇게까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척하며 붙잡아 두는 건 너무 나쁜 짓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백지우의 눈에 순간적인 긴장이 스쳤다. 괜찮아. 급하게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먼저 내 생각을 말할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때 눈에는 뚜렷한 사랑이 가득했다. 사실 그날 클럽에서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첫눈에 반한 거야. 경솔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임묵, 믿어줘. 너에 대한 마음은 결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분명히 알고 있어. 너를 본 그 순간부터 내 몸도 내 영혼도 너를 얻고 싶어 외치고 있었어. 정말 너와 결혼하고 싶어. 나는 그녀를 보며 약간 멍해졌다. 마음 깊은 곳이 그녀에게 건드려진 듯 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웃었다. 이게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백지우는 잠시 멈췄다. 또 조금 내 곁으로 다가와 손끝으로 살짝 내 손등에 닿았다. 뜨거운 시선을 보내며 그럼 너는 내 속마음을 말해줄래? 내가 아직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고백한 것뿐이야.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내 가장 솔직한 마음만 말해줘. 왜냐하면 내 마음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 지금은 아직 받아들여주지 않아도 나 상관없어. 널 쫓아가도 돼. 남자를 쫓아본 적은 없지만 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기회를 줄래?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봤다. 자신을 낮은 위치에 두고 불쌍하게 애원했다. 그 눈빛은 순수한 강아지 같아서
참지 못하고 마음이 녹았다. 너에게 호감이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아직 좋아하는 정도까진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한번 쫓아와 봐. 백지우는 바로 환하게 웃었다. 네, 사실 나는 백지우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에 대한 내 감정은 이상했다. 생리적인, 본능적인 호감 같은 거였다. 그녀가 다가오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녀를 생각만 해도 자연스레 입가가 올라갔다. 아마도 이게 그녀가 말한 첫눈에 반한 건지도. 원래는 솔직히 인정하려 했지만 그녀가 자신있게 꽤 잘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어떻게 쫓아올지 궁금해졌다. 쫓아온 다음에 인정하자. 이렇게 집에 있자니 지루했다. 속마음을 터놓은 후 백지우는 나를 데리고 하루 종일 놀았다. 양가 어른들은 그걸 알고는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전화로 특별히 백가로 돌아올 필요 없다고 놀고 나서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저녁에 백지우는 다시 나를 집 앞에 데려다 줬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려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올라가서 물 좀 마셔도 돼? 목이 또 마른 것 같아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사는 집은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이 선물한 생일 선물이었다. 사실 오랫동안 항상 혼자 살아왔고 집에 다른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백지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운이 솟았다. 몇 층이야? 먼저 올라가 있어. 차 주차하고 바로 올라갈게. 백지우에게 구체적인 층수를 알려주고 나는 돌아서서 먼저 엘리베이터로 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취한 소우룡을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본 순간 매우 놀란 듯했고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걸어왔다. 묵무가 원래 집에 없었구나. 날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문 안 열고 있는 줄 알았어? 그녀는 취해서 우리 집에 쳐들어온 모양이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소우룡, 우리 헤어진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집착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말을 마치고 나는 그녀를 피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려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돌아서서 내 팔을 잡아당겼다. 어떻게든 뿌리칠 수 없었다. 이렇게 나를 벽 쪽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고 이마를 내 어깨에 기댔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임묵, 왜 나랑 다시 시작하기 싫어? 내가 나를 조금도 안 좋아한다는 거 안 믿어. 그때 카페에 온 그 여자 때문이야? 그 녀석이 뭐가 좋다고? 나보다 나아? 임묵, 그녀를 선택하면 분명 후회할 거야. 묵무가 돌아와. 내 곁으로 돌아와. 묵무가. 사랑해. 그녀는 말하면서 심지어 다가와 나에게 키스하려 했다. 나는 온몸에 힘을 다해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힘의 차이가 컸고 지금은 어떻게든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소우룡, 너 미쳤어. 빨리 놔. 그녀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고 나는 고개를 돌려 체념하며 눈을 감았다. 다음 순간 눈앞에 무게가 사라졌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앞에 백지우가 서 있는 뒷모습만 보였다. 소우룡은 바닥에 앉아 입을 감싸 쥐고 있었다.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백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두 걸음 앞으로 나가 허리를 굽혀 그녀의 옷깃을 잡고 또 한 대 때리려 했다. 다음 주먹이 내려오기 전에 나는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다. 백지우. 때리지 마. 사고나. 백지우는 눈을 붉히며 나를 바라봤다. 그녀가 안타까워? 내가 일찍 나한테 분명히 말했더라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 있다고 나도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며 붙잡지 않았을 거야. 임묵, 이렇게 날 가지고 노는 게 재미있어? 나는 그 자리에 멍해졌다. 그녀가 뭔가 오해하고 있음을 알았다. 아까 소우룡과 내 행동이 멀리서 보면 정말 커플이 벽에 기대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내가 설명할 틈도 없이 백지우는 이미 소우룡을 놓고 내 손을 뿌리치고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렸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소우룡은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취해 기절했는지 맞아 기절했는지 몰랐다. 나는 그녀를 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그녀에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백지우에게 피해가 갈까봐. 구급차가 오는 동안 나는 수없이 백지우에게 전화했지만 모두 전화 중이었다. 문자도 모두 묵살됐다. 소우룡이 구급차에 실려갈 때까지도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고 집에는 가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 단지 밖으로 나왔다. 의외로 단지 문 밖 조금 떨어진 길가에서 백지우의 차를 보았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있었고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급히 다가가 아까 일을 설명하려 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녀가 고개 숙여 핸들에 이마를 대고 혼잣말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오래 아직도 날 달래러 오질 않네. 달래줘. 나 정말 미친 것 같아. 돌아가서 그를 찾아볼까 하는 생각, 사랑 때문에 불륜이라도 할까 하는 생각, 비도덕적이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쉰 목소리가 되었고 심지어 약간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래도 좋을 것 같아. 나는 차 밖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 감정이 복잡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계속 고개를 들지 않으니 나는 손을 내밀어 살짝 창문을 두드렸다. 백지우의 몸이 확실히 순간 굳었다. 그리고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목덜미를 움직이며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왜 그녀랑 병원 안 갔어? 나 찾아온 건
내가 그녀를 때렸다고 따지러 온 거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뭔가 떠올랐는지 갑자기 시선을 돌려 나를 보지 못하고 목소리도 쉰 목소리가 되어버렸다. 마음속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했다. 아니면 약혼 파기하자는 이야기하려 온 거야? 그녀의 이런 모습에 나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급히 손을 창문 안으로 넣어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부드러운 어조로 그녀를 달랬다. 백지우, 약혼 파기할 생각 없어? 아까 그녀가 술에 취해 나를 벽에 몰아세워 가게 하지 않았어. 내 힘이 그녀보다 약해서 못 밀쳐냈다고. 내가 그녀를 때린 게 전혀 안타깝지 않. 다만 그녀가 반쯤 죽은 모습을 보고 내 손이 더러워질까 봐 걱정했어. 내 마음속에 누군가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녀가 아니야. 너야. 나도 너를 좋아한다고 인정해. 화 풀어줄래? 나는 불쌍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팔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애교 부리는 듯 했다. 백지우는 다시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너 뭐라고 했어? 생각해보고 말했다. 화 풀어달라고. 백지우가 다급해했다. 그 전에 한 말. 나는 또 생각해보고 웃으며 다시 한번 말했다. 너를 좋아한다고 했어. 다음 순간 차문이 열렸다. 내가 두 걸음 물러서자 그녀가 힘껏 끌어안았다. 그녀는 너무 흥분한 듯 온몸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다. 진짜야? 나는 그녀의 품 안에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말이 끝나자 백지우는 고개를 숙여 내 귀에 살짝 비비며 닿았다. 따뜻한 숨결이 닿아 마음속 깊이 간지러웠다. 그리고 그녀는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한 방울 눈물이 내 목을 타고 흘렀다. 백지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난 벌써 이렇게 실현당하는 줄 알았는데 절에 들어가려고 할 뻔했어.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에 아직도 장난을 잊지 않다니. 나는 그녀에게 웃음이 났다. 내가 간 후에 전화 엄청 많이 했어. 설명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백지우는 약간 어색해했다. 무음이었어. 계속 핸드폰 안 봤어. 말을 마치고 백지우는 조금 나를 풀어주고 고개 숙여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정이 가득했다. 임묵. 키스하고 싶어. 돼.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목을 감싸 안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백지우. 이런 건 묻지 말고 그냥 해. 백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빨개진 귀를 내밀고 다가와 키스했다. 키스가 끝나고 그녀는 다시 나를 품에 안았다. 그럼 이제부터 너는 내 남자친구야. 내 귀는 그녀의 가슴에 닿아 그녀의 숨김없이 격렬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마음속에 따라 살짝 끈기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 남자친구라는 신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면 한 달 후 우리는 당연히 결혼했기 때문이다. 결혼식 당일 고자호가 내 화장을 하며 있을 때 아직도 감탄하고 있었다. 너 이건 무슨 속도냐? 너무 빨라서 내가 따라잡지 못하겠어. 그리고 소우룡 이야기를 꺼냈다. 그 녀석 이제 너 만날 면목 없겠지? 들어보니 그때 병원에 실려간 후 그 녀석 엄마가 너희들한테 돈을 많이 뜯었다더군. 그녀는 부끄러워서 회사 해외 파견을 그냥 받아들였다더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좋은 날인데 그녀 얘기하지 마. 고자호는 웃으며 내 양복을 정리했다. 알았어. 그는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진짜 잘생겼다. 백지우가 잘됐네.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지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와 결혼할 수 있어서 나도 복 받은 거다. 그날 결혼식, 나와 백지우는 밤늦게 바쁘게 보내고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왔다. 세면을 마치고 우리는 신혼 침대에 쓰러졌다.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몸을 뒤척이며 그대로 자려 했다. 다음 순간 백지우에게 끌려 그녀의 뜨거운 품에 안겼다. 여보. 아직 할 일 남았어. 그녀의 목소리엔 웃음이 담겨 있었고 입김이 내 귀에 닿아 뜨겁고 간지러워 귀가 달아올랐다. 참지 못하고 목을 움츠렸다. 이렇게 지친데 아직 힘 있어? 다음 순간 나는 그녀에게 몸이 뒤집혔고 그녀가 내 위에 앉았다. 날 의심해? 이런 일이라면 내 힘은 넘쳐나. 나는 푹 웃음을 터뜨렸다. 하룻밤 내내 둘이 보낸 후 나는 그 질문을 한 걸 후회했다. 그녀는 박갈소보다도 힘이 셌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다. 반대로 나는 지쳐서 천지가 뭔지도 몰랐다. 다음 날 백지우는 기운차게 회사에 갔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진 채 이불에 쌓여 오후까지 잠을 잤다. 이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2년. 다음부턴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야지.